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중권 교수가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최근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생각에 관한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저는 진중권 교수와 사실 오랫동안 토론 파트너였습니다. 중앙일보 논술위원 시절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의 논리 구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중권에 대한 비판자였습니다. 진중권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마라는 정치평론집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가치를 폄훼한 것, 안티조선 운동을 벌인 것, 광우병 때 선동을 한 것, 자,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떤 한국 사회의 우파적 가치에 대한 어떤 씻을 수 없는 과오라고 생각을 해서 줄곧 비판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동영상에서 진 교수의 어떤 인간적인 면과 내면을 소개하는 이런 동영상을 하는 것도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는 것. 어쨌거나 그는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논객이며 특히나 좌파 정의당 출신의 논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뷰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독. 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좌파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아마도 대깨문이라든가 또는 이 좌파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다. 힘들지 않겠는가? 자,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욕먹는 게 힘든 게 아니다. 옛날에 내가 소수여도 우리의 지성적 동지라는 그룹이 있었다. 이제 그들이 없다. 그런 완벽한 고독감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든다. 좌파 내에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한다고 해서 지성적 동지를 규합할 수 없는 이런 세태. 그저 좌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류가 김어준 류, 유시민 류, 이 정도 수준의 좌파의 행태에 대한 완벽한 고립감. 자, 이것을 진중권 교수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진 교수는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지만 상당히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북의 17평 빌라에서 7년 전 입양한 고양이 루비와 둘이 산다. 아내와 아들은 독일에 있다. 야행성이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글을 쓰고 야식으로 라면에 밥 말아먹고 4시에서 6시 사이 잠든다. 10시에서 정오 사이에 기상해 1,500원짜리 김밥 한 줄과 다이어트 콜라로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먹는다. 드물게 사람을 만나지만 보통 종일 집에 있는다.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학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아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를 섭렵한 그는 최근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스페인에 가서 한두 달 살며 20년 전부터 호기심을 가져온 18세기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 솔로 고야, 오로지 고야만이라는 책 제목도 이미 정해놨다. 자, 좌파 출신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재인에 대한 지지자였다는데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을 버리게 된 이유.
그전엔 부정이나 부패나 비리 사건이 나오면 사과나 반성을 한다든지 사과하는 척은 했는데 이번엔 그 기준 자체가 무너졌다. 조국은 평소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징 자본을 쌓았다. 지식이란 말을 하게 되면 burden of commitment라 해서 공약의 부담을 지는 거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이죠. 그 친구를 굉장히 신뢰했었다. 한때 같이 트위터에 쌍포 떴었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실망이었지만 그건 사람이 별 반성 없이 살다 보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친구로서는 용서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행동이다. 조국이 저지른 각종 잘못이라든가 비리, 위선 이런 것들이 세상에 폭로된 이후에 조국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 친구로서 도와주려면 그가 진실을 말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다.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허위와 위선과 거짓말로 치달으니까 친구인 자기로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버린 이유. 문재인은 재미있게도 철학이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에 대한 비전과 남북 통일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주주의를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기만의 비전이 있었다. 생각해보니 문재인 이분은 비전이 없다.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다. 친노 세력이 패족 상태에서 화려하게 부활할 때 필요한 카드로서 사용했고 지금도 거기 얹혀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역할이 없다. 윤리적 이슈를 놓고 사회가 분열됐을 때 통합하고 기준을 세워주는 기능을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조국 때는 오히려 기준을 무너뜨렸다. 윤미향 때도 이번 추미애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요 때도 정리를 해주지 않는다. 국민을 통합시켜야 하는데 갈라치게 한다. 대통령이 없는 거다. 이 나라에는 대통령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문제인. 애초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고 투쟁했던 인물이 아니라 좌파에 의해서 차용된 문재인.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이 나라의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함몰시키는 그 정도의 인격의 소유자. 그렇기 때문에 좌파 진중권은 문재인도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정의당도 버렸습니다. 진중권의 토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